앞으로 고양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아마 기업들이 많이 들어서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민들도 지금 베드타운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텔아비브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니까 곳곳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프리존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또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를 만들어가는 거의 과정에서는 또 마스다르 같은 그 아부다비의 그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다양하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실리콘밸리를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부다비의 그 마스다르 같은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의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프리존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도 우리 고양시가 하나의 좋은 모델로 활용해야 할 의미가 있는 거죠.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세금에 있어서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런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기업 개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지도 입찰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제한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걸 수의계약식으로 그것도 체결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을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직접 가서 유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얘기했는 것처럼 낮에는 아침에는 사무실에서 오후에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업 유치를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될 수 있겠죠. 교통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있지만은 공항하고 가까운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물류가 움직이는 거에 경기 북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이 입지와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은 강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가 생활 여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에 와서 입지하게 되면 충분히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중고등학교의 수준이 전국에서 몇 제가라며 서러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은 그걸 다시 올리기 위해서 제가 특수목적 고등학교까지도 제가 여기다가 유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여건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바이오, 의료 분야, 이 분야의 여건이 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차병원까지 들어와 있고 암센터라고 아주 세계적인 그 의료기관도 와 있고 그리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그 모델 그 병원으로 일산병원도 있고 그리고 명지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병원, 그 동국대병원 그리고 다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는 아주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걸 조금 더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밀 의료 분야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케어 쪽까지도 망라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은 말씀 안 드려도 여건과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거죠. 킨텍스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규모가 대규모로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수준을 봤을 때 3전 시장이 만들어지면 아마 세계
25위 정도 수준까지도 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요즘 최근에 그 방송, 영상, 미디어 컨텐츠 이 분야는 뭐 여기에 벌써 방송 관련돼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EBS, JTBS 스튜디오라든가 MCT의 MBC 그 스튜디오도 들어와 있고 SBS는 옛날부터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MBN이라고 지금 삼성에 또 입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와 CJ 라이브 시티가 요즘 만드는 그 아레나 그 시설이 2024년 9월 정도에 완공이 되면 아마 K-팝의 완전 문화로서 성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선거하는 기간 내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겠다. 그리고 부자도시 만들고 행복한 시민의 행복을 도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7월 1일 날 첫 취임을 하면서 첫 결제가 바로 경제자유구역 TFT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주 추진력 있게 준비를 해서 한 3, 4개월 만에 사실은 신청을 하고 이 경기도의 심사를 통과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의 심사 통과 이후에 용역기간 한 1년 정도 용역을 통해서 산자부의 지원이 신청이 되면 산자부에서 그거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은 실제적으로 실효성 내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여건으로 보면 고양시만 한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뭐 서울시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는 지정할 위치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에는 최적합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경기 북부에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경기 북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는 내용을 전부 다 우리 산자부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준비는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최근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TFT와 더 크게 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또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그게 제대로 이제 개발이 되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어떤 여건으로 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 이제 구축이 되죠. 그러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면에서도 굉장히 또 완화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이제는 자족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자족도시 되고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글로벌 도시로서 이제는 위상과 그 역할을 해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도심 내지 신도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방향은 지금 굉장히 원하는 우리 지역 주민, 이를테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빠르게 지금의 이 설비와 이런 여건 자체의 문제를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먼저 추진을 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적인 부분과 실제적으로 계획 부분을 같이 겸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가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고양시가 30년 전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 군에서 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시기는 또 특례시로 이제 성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의 역할에 걸맞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